정유라 씨가 어머니인 최서원 씨와 정경심 씨에게 동일하게 법 집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2일 페이스북에 정경심 씨가 디스크 수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엄마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는데 두 눈 뜨고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정경심 씨는 수술해야 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수술 받을 때도 형 집행정지 안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경심 씨 집행정지 받아주면 나도 조민 학교 앞에 가서 시위하겠다면서 어딜 나오려고 하나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유라 씨는 8.15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며 일각에서 정경심 전 교수를 언급하자 저희 엄마도 사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달 30일 자기 마누라 김회경의 법카유용 의혹 참고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강조했는데요. 근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배우자 김회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씨와 판문점에서 열린 안보체험 행사에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재명은 2015년 5월 21일 성남시 제한군인회가 판문점 등에서 주최한 안보체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을 비롯해 성남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 114명,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원, 제한군인회원 등 153명이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개한 행사 당시 사진을 보면 이재명은 판문점의 푸른색 건물을 등진 채 A씨를 포함한 협의회 위원 등과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일 유데일리와 통화에서 성남시 자료에는 기무사에서 누군가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그쪽에서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2014년 12월 1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에 기무부대 담당관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 해협 인근의 항공모함까지 파견시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장면이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4일 필리핀해에서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머스티남에서 함장이 함교 난간에 다리를 올린 채 중국 해군의 항모랴 운영함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마치 중국의 허세를 비꼬는 듯한데요. 허세는 북한도 만만찮은데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달 하순 대규모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군과 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중국 웨이펑허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항일, 항미 대전의 불길 속에서 어깨 곁고 싸운 북중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협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전 내용 중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하겠다는 언급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간 북한군과 중국군은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이에 응수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양우가산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결국 미중 패권 경쟁 국면을 이용해서 그간 직접적 군사 교류가 없던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라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반제국주의 연대를 강조하는 등 미국은 공통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 것에서 이런 식으로 중국에 러브콜 보낼 것으로 예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연합훈련을 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북한의 연합훈련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군이 북한군과 연합훈련을 할 경우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양욱부 연구위원은 일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러브콜이니 상황을 지켜보아야겠지만 중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을 협력국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장 센터장은 중국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중러 대한미일 대결 구도가 굳어질 텐데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 대해 등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막강하다는 걸 국내 종북 좌파들도 잘 알기에 북괴와 종공의 뜻을 받들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선동질하며 한미일 동맹 관계를 균열시키려 발악질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재인 친북 친중 좌익 정권에서 벌어진 중국과의 사드 산불 약속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달 중 중국 방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인 2017년 한국이 언급했던 사드 산불 입장을 계승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5년째 이어가는 이른바 사드 갑질에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당시 양국 협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사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5일 박진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산불은 중국과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드 산불은 2017년 10월 한국이 첫째,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셋째,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에 차오리젠 조입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이는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묵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차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외 정책에서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건 마땅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도 트위터에 한국은 이웃의 안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불은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닌 문재인 좌익 정권이 밝힌 원칙 정도에 불과한데 중국이 정권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산불은 협약도 조약도 아니므로 문재인 정부까지만 유효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드 산불이 약속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2017년 11월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 직후 관영 한구15가 산불이란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도 제한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에선 한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중국이 산불이란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때 양국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논리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산불 계승 불가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재호 신임 주중대사가 1일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중이 서로의 안보 주권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분명한 건 친중 사드 외교를 펼친 문재인 좌익 정권이 중국에 어떤 내용으로 약속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어 만약 국가 주권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면 문재인을 능히 대역죄로 처벌해야만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멸공,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문재인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핑계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훈련 규모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굴종적인 평화 타령만 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층 커졌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기강이 무너진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도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했던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군은 유사시 전쟁에 대비한 조직입니다.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훈련을 실전같이 해야 합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을 때에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버린 대북 억지력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멸공이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